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아이들 교실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러다간 아이들이 AI한테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까지 배우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AI가 가르치는 도덕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딱 들어맞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경철학이라는 흥미로운 렌즈로 AI 윤리를 들여다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교실 속 AI가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도덕적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볼 겁니다. 그리고 AI가 왜 문화를 알아야만 하는지, 또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진짜 윤리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청사진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인간 중심의 AI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교실 속 AI의 딜레마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정말 강력한 학습 도구인 건 맞죠?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AI는 가끔 편향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부적절한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요, 이게 그냥 오답 노트를 만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능력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효율성만 따져서 친구와의 의리나 정 같은 가치는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상식적인 도덕 판단과 어긋나는 AI의 조언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논문은 아주 탄탄한 두 개의 기둥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뇌를 이해하는 것이 왜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논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개념이 바로 신경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나침반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경철학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먼저 그 마음이 나오는 뇌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야,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알 수 있어요. 이중과정 이론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의 시스템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는 빠르고 감정적인 직관, 즉 시스템 1이고요. 다른 하나는 느리고 논리적인 이성, 시스템 2입니다.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과 아니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는 생각 사이의 갈등,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겪는 그 엄청난 고민이 바로 이 두 시스템의 싸움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도덕성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그 신경학적인 기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비로소 인간의 가치에 더 잘 부합하는 진짜 괜찮은 AI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기둥, 문화라는 주제로 이끕니다. 여기서 논문은 지금 AI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주로 영어로 된 서구 중심의 데이터로 학습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번역이 좀 어색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오직 서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심각한 문화적 편향을 낳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면 그 편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갈등 상황에서 AI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공동체의 조화나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완전히 부적절한 눈치 없는 조언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AI 윤리는 이래야 한다고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죠. 도덕성이라는 건 진공성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논문이 앞서 말한 두 귀동, 즉 뇌과학과 문화를 어떻게 하나로 멋지게 엮어서 진짜 윤리적인 AI를 만들자고 제안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바로 이 AI 윤리 진단 도구입니다. 단순히 AI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잘하는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단계에서 한국의 무사정 맥락에 맞는지를 보고 2단계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3, 4단계에서 논리적인 판단과 직관적인 판단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계신 한국 교사들의 상식적인 도덕 판단을 기준으로 삼자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의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윤리 인증 체계를 만들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기술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그냥 똑똑한 AI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경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을 더해야만 비로소 현명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뛰어난 걸 넘어서 이제는 윤리적으로 성숙한 AI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갈 텐데 과연 그 거울이 누구의 가치를 비추도록 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새겨 넣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